나라는 느낌, 생각을 대상으로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해된 것이 이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그냥 마음이라는 것, 이 이해가 조금씩 조금씩 깊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할 때 나라는 생각이 항상 함께 있는가라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게 수행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무덤덤한 느낌을 많이 놓치고 관심이 없을 때 모아를 허용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도 관심을 많이 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느낌,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이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게 사실 좋은 대상이죠.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상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느낌, 그 마음이 항상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게 너무 미세하니까 이런 모아의 마음들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굉장히 알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 지혜가 있을 때 모아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 모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라는 생각, 거기에서 일어나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이게 좋은 대상은 맞아요. 근데 그걸 보고 충분히 지켜보고 이게 그냥 단지 마음이고 생각일 뿐이구나.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구나를 이해할 때 그게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를 보고 나에 대한 이해를 했는데 그게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표현은 우리가 나를 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내가 아니라 이게 곧 법이니까요. 남아 룻바를 보는 것이잖아요. 제가 몸과 마음이라고 설명해도 되지만 굳이 남아 룻바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표현해서 뭔가 약간 더 빠라마타적인 느낌, 법이라는 느낌이 좀 더 들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몸이고 마음이다라고 하면 특히 몸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관념적인 것을 이미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사실. 그죠? 근데 나마루빠 이렇게 표현할 때 훨씬 뭔가 덜 관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모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이게 법에 가까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를 본다라고 하지만 결국 나마루빠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 그게 곧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바르게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나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효과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수행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실망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때 우리가 수행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뭐에 대한 실망이고 뭐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냐면 수행에 대한 것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내가 한다라고 우리가 믿고 하기 때문에 수행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행이 안 될 때 우리는 거기 아주 자연스럽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아, 나는 또 안 되네. 나는 잘 못하네. 그래서 수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고 또 그게 사람들에 따라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유독 그런 생각들, 그런 부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인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잘했고 잘났는데 상대가 잘못했고 상대에 대해서 도사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 마음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의 내용을 믿어버리면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당연히. 그게 화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고, 그러면 사태는 더 안 되게 되는 거죠. 내가 수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수행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조건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꾸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생각을 깔고서 우리가 수행을 하니까 잘 안 될 때 내가 잘 못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때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게 나라고 하는 생각, 나라고 하는 느낌, 아, 마음이 지금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게 수행하는 마음에 이 무아가 영향을 덜 미치게 되잖아요. 그 알아차림이 없을 때와는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이 수행을 힘들게 하는지, 왜 수행이 잘 안 되는지, 그 진짜 원인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마음의 조건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행이 점점 더 안 되는 방향으로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일깨워주고 알고 이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느낌을, 그때의 느낌을 대상으로 바로 볼 수 있다면 바로 보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안 되면, 그게 잘 안 되면은 몸의 감각이라든지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 부정적인 생각의 내용이 덜 빠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태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은 마음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즉, 이런 생각이 바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이 생각이 이익이 있는가? 적절한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이나 이런 느낌이 다른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이 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수행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나라는 느낌,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할 수 있다면, 보일 수 있다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좋은 거죠. 그리고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는 거기에는 이미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또 알더라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 때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없으면. 알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막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그렇고 수행을 할 때도 그렇고요.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보는 쪽에 힘이 좋을 때, 지혜가 있을 때, 더 면밀하게, 더 세밀한 마음들을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미세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탐심들도 분명하게 이제 알아차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나하고 다른 사람, 남을 비교하게 돼요, 또. 그죠? 그럼 비교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만큼 해야 된다고 내가 자꾸 스스로 정해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막 해가는 과정을 굉장히 자꾸 자기 자신 푸시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큰 어떤 번뇌들이 계속 이렇게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번뇌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또 점점 더 미세한 마음들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깔려 있는 나라고 하는 생각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보고 자꾸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조급함 이런 것들도 계속 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를 딱 분명하게 보게 되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마음 이렇게 해서 줄줄줄줄 이렇게 따라 나오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질이 점점 이제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요즘은 마음을 특별히 내지 않아도 마음이 수행을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선하고 행선하고 집안일하고 볼일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힘이 빠졌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고요. 이번 명절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의 질이 아주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마음에 따로 어떤 방향성을 주지 않았지만 그냥 알아서 저절로 수행을 하고 있었고 요즘은 좌선이 재밌게 느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마음에 알아서 뻗어나가는 느낌이 들고 결국 마음의 조건이 맞으면 수행이 그냥 되어지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이 수행이 잘 되면 재밌어요. 수행이 재미없는 거는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 지겹게 느껴지고 하기 싫은 거는 수행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때 보살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잘 안 되기도 하는 것이고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해 오셨으니까 그만큼 이 마음이 이해한 것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뭔가 현실 속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이게 충분히 나한테 익숙하지 않으면, 실전에 가면 연습한 만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나한테 정말 충분히 익숙해지면 연습이나 실전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운동선수도 그렇지만 무용수라든지 음악하는 사람들, 악기 다루는 사람들, 대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계속 꾸준하게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능숙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수행도 그렇게 되었을 때 아주 능숙해졌을 때 이제 이게 내가 한다라는 생각 전혀 없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행이 능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 같은 거예요. 능숙하다라는 거, 사티가 능숙해졌다라고, 수행이 능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딴 게 아니라 지금 그만큼의 지혜가 충분하게 갖춰졌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지혜가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더 이상 이제 내가 수행해야지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행해야지라고 수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번뇌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밥 먹는 것처럼 숨 쉬듯이 그냥 하는 일이 된 거죠. 수행이. 사실 위파사나 수행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행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는 것이잖아요. 몸으로 하는 것이 없잖아요. 몸이 뭔가 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은 항상 아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밥 먹을 때도 알 수 있어요. 영문에서 일어나는 건 실제 하는 파라마타는 똑같아요. 밥을 먹을 때나 뭐 법당에 있을 때나 사람들 만나서 말을 할 때나 똑같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청소하면 청소해야 되면 청소하고, 뭐 사람들 만나서 막 대화해야 되면 대화를 하고, 밥을 먹을 땐 밥을 먹고, 회사 나가서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해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있고, 마음은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을 하는 거죠. 보는 마음은 보고 있고, 느끼는 마음은 느끼고,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듯이,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되는 것이에요. 그냥 밥 먹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되는 것이죠. 수행이 항상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따로 마음의 방향성을 주지 않더라도, 나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뭔가 이렇게 특별한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을 갈 때도 예전처럼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그 예전에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도,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냥 항상 하던 일을 그냥 할 때와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한 일들을 할 때, 마음의 질이 막 달라졌잖아요. 수행이 많이 달라졌다면, 지금은 그런 이제 편차가 별로 없는 거죠. 그게 지혜가 하는 역할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마음의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지혜의 역할입니다. 그만큼
마음에 대한 이해, 수행하는 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들이 다 복합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것이. 네.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갈 때 이제 스스로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은 할 수 있죠. 네. 나한테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내가 힘이 있어지고 단단해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그때도 마음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편안하게 지켜본다고 하셨고요. 물론 어느 정도 들뜸이 있고 또 집에 돌아와서 수행을 하려면 좀 노력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편안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대한 탐심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먹어야 하는 양의 80% 정도만 먹는 거.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아예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조금 더 먹고 싶은데 그걸 참고 거기서 멈추는 게 너무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좋아하는 사탕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더 먹다가 생각에 아, 오늘은 이거 안 먹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냥 내놓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막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었지만 보통 때는 그런 연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알맞게 적절하게 먹는다라는 것이 본인에게는 참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쵸. 부처님께서 그 열반을 향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먹는 것에 대한 그런 탐심? 적절하게 잘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고 굉장히 분명하게 일어나는 탐심 가운데 하나가 음식에 대한 것이긴 해요. 그죠? 먹는 것에 대한. 먹는 것을 두고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유난히 또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그게 좀 탐심이랄까? 이게 잘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게 좀 강하다고 어떤 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듣기는 들었어요. 외국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나 봐요, 한국 사람들이. 어디 뭐 맛있다 그러면은 막 한겨울에도 2시간씩, 3시간씩 발 동동동 추워서 막 발 동동동동 하면서 저기 뭐죠, 패딩 입고 막 두르고 모자 쓰고 둘둘 두르고 막 그래도 막 2시간, 3시간씩 바깥에서 줄 서서 막 기다리고 하는 거 보고 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듣긴 들었는데 아, 이게 먹는 것에 대한 탐심을 부사님께서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탐심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실제로 그 탐심을 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것만 알기만 하고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탐심의 마음을 보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게 아까 사탕을 오늘은 좀 안 먹고 기다렸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기다리는 것이 과연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을 온전히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면서 기다린 건지 아니면 그냥 억제한 것인지, 그냥 단순히 참기만 한 건지, 그것도 다르거든요. 이게 대상하고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마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그런 건 있기는 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수행하고 싶은 생각, 수행하기 싫어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화가 나거나 이런 건, 아, 이게 대상이지라고 수행해야지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내가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면, 이게 대상이라는 걸 알지만 마음이 수행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즐기고 싶어 하는 거죠. 맛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는 사실은 하나의 본래, 하나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그 먹고 싶어 하는 탐심이 강하네. 단순히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탐심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탐심을 대상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도 있고, 그걸 그냥 계속 즐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사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음식에 대한 탐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보살님 스스로가 지금 그 어떤 특정한 음식에 대한 탐심이 강하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생각할 때, 그 음식을 눈으로 볼 때, 그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지금 이걸 먹고 싶어 하는 마음, 탐심, 좋아하는 마음, 그 좋아하는 느낌, 그거를 충분히 알아차림 하셔야 돼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번뇌를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이 나한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 음식을 먹는 것보다 그 음식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나한테 훨씬 더 이익이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네,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 그게 좀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어렵죠. 예.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는 않으세요. 아세요. 뭐냐하면 아시는데 모르고 싶을 수 있어요. 모르진 않아요. 보살님, 이거 절대, 보살님 마음의 수준에서 이게 절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먹고 싶어 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너무 분명하지 않은가요? 그때 그 느낌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그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졸리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는 게 수행의 경지다라고 하는 옛날 큰 스님들의 말씀도 있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거기 항상 알아차림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는 상태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먹고 싶어서 먹는다기보다는 먹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다라는 거. 그것도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항상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수행 자체가 일상의 삶과 함께 가는 수행이잖아요. 단절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주 강하게 집중해서 사마디를 키우는 수행이라면 사실 일상생활 속에 이게 힘들거든요.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수행 자체가 일어나는 이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일어나고, 그리고 그중에 어떤 특정한 마음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다 대상이 돼요.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들도 다 대상이 돼요. 이런 몸과 마음은 항상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신과의 물질, 나마루파는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든지 항상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는 수행이에요, 이 수행. 그럴 때 이렇게 수행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는가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수행을 해도 선택을 하게 되지만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일생에 뭐 뭔가 큰 영향을 주는 큰 결정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그래요. 생활 자체가 항상 뭔가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지금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지금 자리에서 일어날까? 앉아서 할까? 서서 할까? 아니면 밥을 먹을 때에도 이 반찬을 먹을까? 저 반찬을 먹을까? 그래서 내가 알든 모르든 마음은 뭔가를 계속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택을 어떤 마음을 하는가?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내 원래 이런 일상적인 삶, 나의 보통의 삶과 이 삶이 수행으로 인해서 단절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평소대로 살아가요.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예,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뭔가를 볼 때, 소리를 들을 때, 먹을 때,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좋아해서 보고,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좋아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내가 맛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멀리하고 안 먹고, 내가 싫어하는 대상들은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보이니까 보는 것이에요. 들리니까 듣게 돼요. 그러면 그게 보이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는 마음에 번뇌가 없이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 알아지니까 안다라는 것이에요. 대상에 대한 탐심이 없이 보고 탐심이 없이 듣고 화의 마음 없이 보고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똑같이 우리가 먹는 것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먹고 싫어하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음식이 내 이 몸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게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면 먹는 것이에요.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맛있어서 먹는다라는 것은 이미 거기에 뭐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행위를 하면 이 행위를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행위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우리한테 중요하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다라고 하는 이 일을 이 행위를 탐심으로 계속 한다면 마음이 좋아지겠냐는 거예요. 마음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죠. 탐심을 계속 키워가는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의 한 순간만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소한 순간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번뇌가 되는 것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이 먹는 것에 대한 탐심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음식 하는 것이 싫은데 그나마 먹고 싶은 탐심으로 요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각각이 다른 건데요. 요리하기 싫죠, 사실. 혼자 계시는데 특히. 근데 혼자서 내가 먹겠다고 뭘 한다고 하는 것이 또 지금은 몸도 좀 불편하신 부분도 있고, 다리도, 서서 뭘 하고, 다리도 아플 수도 있고, 허리도 아플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근데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하기 탐심이 없으면 안 싫어하는 돼. 마음을 먼저 보시라고요.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보게 되면 요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기 싫어하는 마음 없이 요리를 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그게 탐심, 뭐예요? 결과적으로 먹고 싶어 하는 탐심이 없어도 나는 내가 지금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혼자 사는데 내가 요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뭐 사 먹으면 되지라고 사람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부터 끝까지 다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때로는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죠?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게 자기 입맛이라는 것이 있고 내가 할 때 또 내 입맛에 제일 맞춰서 할 수 있는 거 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먹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렇죠. 이게 내가 뭘 먹느냐가 젊고 건강할 때는 금방금방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내 몸에 안 좋고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먹어도 바로 우리가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연세가 많아지고 또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느껴져요. 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다라고 하는 건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안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요리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먹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데 그걸 내가 하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대상으로 지켜보면 그 마음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험은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도사의 마음, 화의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보다 보면 그 도사가 약해지고 언젠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 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화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관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 만나도 화가 안 일어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임에 가면 예전엔 들뜸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즐겁고 막 그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막 사람들과 만남을 그냥 마냥 즐거운 마음, 즐기는 마음으로 해서 탐심의 마음으로 하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시면은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의 질이 안 좋아져서 항상 그걸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모임하고 와도 친구들 만나고 와도 예전만큼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임할 때 예전처럼 이렇게 막 즐기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대상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강한 탐심이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덜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똑같은 이치를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요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싫어하는 마음, 도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도사의 마음 없이. 근데 그냥 하려면, 싫어하는 마음 없이 하려면 그 화의 마음을 계속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탐심으로 한다면 이거는 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번뇌고 탐심도 번뇌예요. 번뇌와 번뇌가 서로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게 나한테 좋을 일이 없죠. 근데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보고
그 마음 없이 그냥 아 이게 해야 될 일이라고 알고 그 일을 할 때 요리하는 일이 때로는 즐겁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게 탐심으로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에 내가 살띠를 두려고 노력을 하면 수행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이게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되면 이 음식에 대한 탐심도 확실히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막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있는 재료로서 이 재료로 내가 지금 어떤 요리를 하는 것이 적당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할래가 아니라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도요, 요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냥 먹어야 되니까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진짜 하기 싫네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바로바로 보는 거죠. 보면서 하면은 어느새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더 이상 없어요.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하고 네, 있다가 네. 아, 뭐가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은 이제 그 힘으로, 그 탐심의 힘으로 막 그러니까요. 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절대 보살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엇이든지 번뇌 에너지로 하는 건 나한테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할수록 번뇌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번뇌가 점점 약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우리는. 그 방법을 알잖아요. 모르면 어쩔 수가 없지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정말 이익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열반으로 향해 가는 길인가를 알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야죠. 노력을 해야죠. 음식을 할 때, 요리를 하실 때 내가 요리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수행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요. 이 또한 좌선하듯이, 행선하듯이 나한테는 정말 수행하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방향성을 바꿔주세요. 마음가짐을 바꿔주십시오. 11년 전 음력 설에 포도마을에 처음 가서 쇼민 수행을 처음 시작했고, 그동안 이제 수행한 것을 되돌아보면 지혜도 많이 좋아졌고 바른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여전히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원래 쇼핑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물건을 여기저기 둘러보고 결정을 한 후에 물건을 산 다음에 항상 후회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하셨는데요. 며칠 전에 침대를 사러 이제 가서 이게 가격도 비싸고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물건이니까 잘 사야겠다. 최고의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지고 침대를 샀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에 인터넷 검색을 해본 뒤에 본인이 선택한 그 침대가 별로인 것 같은, 그래서 막 후회가 많이 됐고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번뇌라는 것도 알았고, 또 누워서 호흡도 보고 수영하려고 했지만 번뇌가 너무 강해서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제 수영을 하면서 스스로 아,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지혜가 점점 그래도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면, 그렇게 알아진다면은 사실 수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고요. 번뇌도 일어나죠, 많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본인 스스로 알고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하시면 되고, 이게 보살님께서 쇼핑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를 결정한 후에 자꾸 후회하니까 그게 이제 힘들어서 싫어서 안 좋아한다라고 하시는데 아마도 보살님께서 뭐든지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가 봐요. 뭔가 딱 짜여진 대로 완벽하게 딱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은 내가 뭔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꾸 후회를 하게 돼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재화라고 해야 되나,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선택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좋은 것을 구하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아요.
내 경제적인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와, 이게 정말 좋은 건데라고 하면 또 알고 보면 더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있고.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물건이라고, 특히 침대라고 하는 거, 저도 허리가 그때 안 좋아가지고 침대 매트리스를 바꾸는데 엄청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매트리스를 그렇게 심려를 기울여 산 적은 없었어요. 내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게 허리 안 좋은 사람들한테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침대 매트리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다 몸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허리가 안 좋아도 원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침대 매트리스 소재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소재를 쓰는가 두께에 따라서 뭐 다 달라. 다른 사람이 내 친구가 그 매트리스 썼는데 아 나한테 너무 좋더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고 사람 몸이 다 다르니까 침대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침대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쇼핑하기 전에 많이 알아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상품평도 읽어보고 해도 그게 결국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걸 아는 것이 어렵잖아요. 새 상품인데 내가 거기 가서 뭐 며칠 누워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잡아야지 아는 것이 누워봐야 아는 것인데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좋은 것, 나한테 딱 맞는 것을 구하려고 하면, 살려고 하면 사실 끝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몸매 상태에 맞춰서 매트리스를 산다라는 거기에만 국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걸 떠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할 때 내가 필요해서 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거기에 탐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좋은 것을 사려고 하고, 그죠?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을 사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뭐 내가 산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만 만족하면 되는데 꼭 또 우리는 그런 게 다른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또 거기서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필요 없는 그런 탐심인데 그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보살님께서도 자꾸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다른 거 사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때의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차림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셨어요. 아셨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알긴 아는데 생각이 내용에 더 막 집중을 하게 되고, 생각이 내용에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수행의 이치는 다르지가 않거든요. 결국 거기에는 그때 수행이 잘 안 됐던 거는 탐심이 너무 강했고, 그죠?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는 보살님 어떤, 누구나 다 그런 탐심이 있는데, 보살님 특히 성향상 완벽하게, 뭐든지 완벽하게 짜맞추듯이 아마 그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그죠? 그게 안 되면 엄청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부는 그렇게 뭐든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 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적당하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고, 아, 이 정도면 됐다. 딱 요런 선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 자신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결정을 했고, 내가 이걸 선택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수행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이게 마음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선택한 것에 어떤 좋은 방향,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보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아, 이렇게 만족을 하는 것이 여기까지. 왜냐하면 안 좋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쪽 방향으로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 계속 끝없이 또 계속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저 스스로가 딱 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그 기준이 없으면 마음 계속 끝없이 가요. 계속 탐심을 따라서 끝없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별거 아닌데. 사실 그거 별거 아닌데 침대는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몸이 특히 구조적으로 몸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꼭 침대 아니라도 작은 거 별거 아닌 물건을 삼에 있어서 탐심을 따라가게 되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힘든 거예요. 별거 아닌 거 하나 사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 필요가 있는가에 그 부분인 거죠. 이게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이익이 있는가? 이게 좀 더 객관적으로 또 물러나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자꾸 조사를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어느 부분에 여기까지 하면서 내가 딱 이렇게 놓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름 포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의 힘을 필요 없는 에너지로 쏟지 않고 적절하게 딱 스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탐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탐심의 에너지, 그 탐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물고 일어나는데 이게 번뇌가 강하니까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내용이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계속 탐심을 키워가는 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럴 때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생각의 내용을 최대한 따라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따라가면 탐심은 더 커지니까. 그럼 결국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결정한 것을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생각하는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면 다른 것들을 보라고. 몸의 감각이라든지 마음의 느낌이라든지 그때 좀 더 분명한 것을 좀 붙잡고 사티가 있도록 노력하는 그게 우선이에요. 사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아 이거 봐야 되는데 아 이거 탐심인데라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사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티가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그런 연습 많이 했잖아요. 생각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몸의 감각이라든지 그때 강하게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에 좀 집중하면서 보면서 사티 하는데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해서 사티가 어느 정도 되면은 아, 이게 그냥 생각이지. 아, 이게 지금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좀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또 탐심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밑에는 아주 강한 탐심이 있거든요. 그 탐심까지 보고 나면은 이제 좀 멈추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아, 이 정도면 됐어라고 적당한 선을 스스로 딱 이렇게 정하고 거기에서 딱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인터뷰할 때 본인이 수행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커서 어떨 때는 일부러 인터뷰를 하지 않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인터뷰 때 좋은 피드백을 받더라도 예전처럼 막 들뜨거나 하지 않고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든 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거는 남과 비교하는 일이 아니고 나 혼자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이해들이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분 아누루타 존자가 계신데 아누루타 존자께서 열반을 향해 가는 길에 열반을 도와주는 8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탐심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탐심 없음에 대한 반조. 그래서 그 아누루타 존자께서 이 법은 원하는 것이 적은 자를 위한 것이라고 바라는 바가 많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탐심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안 일어나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 밑에는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할 때는 그 탐심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상대방을 보게 되거든요. 마음이 맞아요. 상대방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덜 힘든데 상대를 보게 되면 상대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의 느낌이 계속 바뀌고 반응들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 마음 없이 들으면 제가 하는 말은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때 듣는 거가 그리고 욕구 없이 들을 때 같은 말이라도 마음의 느낌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누루다 존재가 그러셨거든요. 열심히 정진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열심히 정진하는 자라고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통찰지를 갖추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통찰지를 갖춘 자라고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바라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그게 나한테 정말 좋은 것이니까, 나한테 정말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물론, 근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요. 많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굉장히, 그 수행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죠.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나 자신의 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 그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일상에서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고, 자꾸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강하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번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수행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이 여전히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보살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쇼민 수행은 인터뷰를 되게 오픈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수행센터는 가면 그냥 수행 지도해 주시는 그 사야도 하고 그냥 1대1로 이렇게 하게 하거든요. 한 사람 끝나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처음에서 시험이 수행센터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넓은 방에 쥐 들어가가지고 10명이고 20명이 다 들어가가지고 쭉 같이 하는 거 보고. 근데 우리가 수행 인터뷰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수행을 또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내가 더 잘한다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수행을 더 바르게 하고 잘하기 위해서 한다면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다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내가 경험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진 않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배우는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을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고 그 사람이 무엇을 이해했는가를 듣는 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고 많이 배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 욕구가 강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법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법이 없기 때문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법이 있을 때 다 법으로 들리는 거지. 번뇌가 없어야지.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인정받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면 그게 탐심이고 번뇌고 그게 수행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계속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면서 달라지고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 점점 더 그런 탐심이 이제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